애들은 불쌍해요. 너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냐 물어보면 20개요, 30개요. 그 다음에 달 하면 뭐가 생각나? 그럼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10kg이 돼요. 달의 중력이 지구 6분이라 숫자만 배우는 거야. 숫자만 배우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야 재밌지. 그래서 이거 달나라 토끼가 산다는 거는 이게 중국 건지 우리나라 건지 원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SF예요. 예. 그렇잖아. 예, 예. 예, 그다음에 조상들은 또 두꺼비라고 하기도 했어요. 토끼와 두꺼비 머리, 앞다리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 유산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뭐 토끼나 두꺼비나 이렇게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쇠판이 값이 얼마인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진품 명품 나가면 뭐 헐값이지 뭐. 그러나 이게 다리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고분벽화에 말 토끼가 있다는 다리구나 그런 안목이 생겨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달에는 토끼가 살고 해에는 삼조고가 살아요. 그러니까 삼조고는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야. 삼조고 우리 청소년들 한자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려면 한자를 알아야 돼요. 나는 뭐 한자를 섞어서 쓰지는 않지만 뭐 한자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려면 그냥 쉽게 살려면 안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들 이왕이면 태어나서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럼 한자는 알아야 우리 뿌리를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삼조고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란 뜻이야. 오자는 무조건 까마귀예요. 오작교 그러면 까마귀와 까치 그런 뜻이야. 연호랑 새오녀 그럼 오는 무조건 다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까마귀가 재수없던 새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이 고조선의 무사들이 제일 무서운 검객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삼조고를 몰라. 근데 다만 이제 나중에 주몽이나 연개소문 같은 연속극이 나오니까 비로소 저런 게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가끔 우리나라 정부 마크를 로고를 다시 이걸로 바꾸면 안 될까? 대한민국 로고를. 예, 옛날 대륙을 통치하던 그 시대 그 로고는 지금 우리가 이 반도에 고착해서 생각하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그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예를 들면 서양에서 스포츠카 같은 거 보면 빨간 스포츠카 그 우리말로 뭔가 난 강의 끝날 때까지 영어 한 마디도 안 섞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 근데 그건 우리말로 뭔지 모르겠네. 본네트가. 예, 거기 보면 불사조나 외래어는 쓸 거예요. 외래어는 피닉스라든가 썬더버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린 차가 많아요. 나는 저기다가 이 삼조고를 딱 그려서 수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마 그 생각해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에 하늘이 없어요. 우리 지방의 새, 우리 고장에 꽃은 있어도 우리 고장에 별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 머릿속에 하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삼조고는 해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까마귀가 해에 가면 다 타죽죠. 근데 이 다리가 셋 달린 이 까마귀는 신이야. 태양 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태양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 죽겠죠. 일본은 삼조고가. 삼조고 종교도 많고 신사도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조고를 잊고 살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삼조고 목걸이를 막 메고 다니고 우리 어른들이 까만 넥타이에 금실로 이렇게 짠 삼조고를 딱 달고 다니고 그런 어떤 하늘의 자손의 후예다운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부 없어져 가지고 좀 우리가 좀 한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구려 고분 같은 데 보면 까만색은 다 까마귀인 거죠. 토끼는 달이고 해와 달인 거지. 금방 제가 보여드린 그것이 이 진파리의 금으로 만든 거. 어떻게 금으로 이렇게 참 이쁘게 만들었나 몰라요. 근데 이 곡선 하나하나 보세요. 얼마나 신기해. 나는 여기서 왜 뼈 쪽 이렇게 내밀었을까?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한 거야. 잘 보면 여러분들 저 세계적인 디자이너라 하더라도 A4 용지 한 장 주고 펜 주고 3조고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했을 때 이 곡선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린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든 거라니까.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대단히 훌륭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서양 거 조금 더 배우고 서양 게 단 줄 알고 우리 조상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저 옛날에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다 계셨고, 난 하나 기분 좋은 게 바둑이에요. 우리 동양에 장기가 있으면 서양에 체스가 있어. 근데 동양의 바둑에 해당되는 게 서양에는 없어요. 바둑은 우주론 놀이에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사람들 블로그에 들어보세요. 그래서 동양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놀이가 바둑이에요. 흰색과 검정색, 음과 양의 두 힘이 부딪히는 그런 놀이란 말이죠. 그래서 못 두는 사람들은 잡아먹기 급급하지만 잘 두는 사람들은 돌을 하나 이렇게 놓게 되면 그 돌이 그 형성하는 그 어떤 그 힘을 그 느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삼족을 안 갖다 쓰는 사이에 일본은 아주 애용한다는 거죠. 그 일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가슴에 달고 뛰는 것이 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두 다리로 서 있고 세 번째 다리로 공을 쥐고 있는 게 일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에요. 저는 영물을 갖다가 이렇게 달고 뛰니까 얼마나 더 잘 뛰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속상한 거죠. 그 다음에 북두칠성은 우리 민족의 별자리예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호주 같은데 관광 가면 그렇게 남십자성을 보여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정작 우리나라에서 북두칠성도 안 찾아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그걸 찾는데요. 남십자성은 북두칠성 반보다 작아요. 북두칠성 큼직하잖아.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이 봄에 머리 위에 있어요. 제일 찾기 좋아 1년 중에. 좀 애매하지만 뭐 초봄이냐 뭐 늦봄이냐에 따라 또 좀 시간은 바뀌지만 대충 봄철 뭐 한 밤 10시 정도 머리 위에 있어요. 예. 그리고 서울 명동에서도 보여요. 제가 명동에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두칠성은 다 2등성이거든. 제일 밝은 게 1등성이고 그 다음 밝은 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잘 보여요. 이 네 번째 것만 잘 안 보여. 네 번째 게 이쪽에서 세어봐도 네 번째, 이쪽에서 세어봐도 네 번째, 요 놈만 3등성이에요. 대충 그린 것 같지만 잘 보면 네 번째 게 제일 흐리 작게 그려져 있죠. 예. 그래서 그래요. 북극성은 여기 엄청 밝게 그려놨는데 북극성도 2등성이에요. 1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북두칠성은 우리 민족의 별자리고, 우리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깔봐요. 야, 우리는 어떻게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고 아유 창피해 죽을 뻔했다. 그런 청소년도 있어. 그게요. 서양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맨날 그 양 잡아서 올리지. 거기는 양이 흔하니까 그런 거, 우리는 돼지가 흔하니까 돼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끔찍하게 머리를 올리느냐? 나도 그 효과 있다고 생각 안 하지만 돼지 머리에는 구멍이 7개가 있어요. 뭐 사람 머리도 뭐 머리에 다 구멍 7개가 있지만 사람 머리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올라가는 거는 칠성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천 행사예요. 그걸 고사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들이 어려운 말로. 하늘에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늘에 빌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민족이에요. 청소년들도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난 거야. 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백인인 척 해봐야 별 수 없어. 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뭐 이름을 거명하긴 그렇지만 어떤 유명한 흑인 가수가 그렇게 백인이 되고 싶어서 맨날 성형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하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태어난 대로 행복하게 살아야죠.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칠성부대가 있고,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폭력 조직도 칠성파가 있더라고. 우리나라니까 그래. 예. 난 거짓말 안 해요. 난 과학자인데. 예. 다 증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칠성파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북두칠성은 아주 뿌리 깊은 우리 문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저 칠선녀가 뭐야? 북두칠성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뭐 여대생인지 여고생인지 저 우리 아가씨들 7명이 선녀 옷 입고 춤을 추는데 자기 역할이 뭔지는 아마 모를 거야. 틀림없이 북두칠성 별 하나씩 맡은 거란 말이죠. 그 우리 문화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잠깐 요점 정리할까요? 해는 삼조고 달에는 토끼. 됐죠? 이제 별 할 차례야. 해, 달, 별 할 차례라고. 별은 뭐냐? 청룡, 백호, 주작, 현무해. 이것도 동양의 별자리인데 북쪽에 현무가 있고 동쪽에 청룡이 있고 서쪽에 백호가 있고 남쪽에 주작이 있어요. 근데 그 각 방향마다 별자리가 7개씩 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방향이니까 7, 4, 28, 28개야. 동양 별자리는 28수라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 숫자가 여인숙 뭐 숙박할 때 숙자야. 근데 요때만큼은 수로 읽어야 돼요. 똑같은 한자인데 그걸 28숙 그럼 무식한 거야. 예. 그러니까 나중에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요 그림을 보면은 이거 우리 천문연구원 양홍진 박사가 독창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양 박사 허락 받고 지금 쓰는 거야. 근데 보시면 이 북쪽이 이게 현무예요. 남쪽이 주작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땅에서는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이면 이쪽이 동이죠. 근데 하늘 지도는 바뀌어. 이쪽이 동이에요. 여기 잘 보면 이쪽이 저 파란색 청룡이 이쪽에 있죠. 파란색. 그다음 백호 흰색이 이쪽에 있고. 하늘 지도는 동서가 바뀌어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남북으로 누워서 하늘을 어안 렌즈를 갖고 올려다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천문도에서는 동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돌면 땅은 오른쪽으로 돈다든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고 문화는 하늘에 제를 지내는 거란 말이야. 무슨 부모님 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라 전체가 하늘에 제를 지내는 게 우리 민족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하여튼 역사를 통해서 천재가 없던 적은 2번 있어요. 2번.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예.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조선시대는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들 의화도 해군이라고 역사 시간에 배운 적 있죠. 그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하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군에서 역성혁명을 할 테니까 날 임금으로 인정해달라. 그 대신 명나라를 형님으로 모시겠다. 큰 집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해서 조선이 건국됐잖아요. 근데 큰 집이 생기면 작은 집에서 죄를 안 지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렇게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우리가 대륙을 지배했던 역사책이 많이 있었죠. 그 책들을 스스로 수고해서 없앴어요. 그 형님 기분 나쁠까봐, 큰집 기분 나쁠까봐. 그 조선시대 시작은 참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세종대왕님 같은 분도 나오고 해서 결국 그분들도 우리 조상이니까 결국 우리 문화를 지켜가긴 했지만 천재가 없어졌던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라가 없어질 때 고종황제께서 나라는 이미 기울었어요. 그때 고종황제께서 뭐 하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시도한 일 중에 하나가 천재를 부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천재는 민족 종교들은 하고 있어요. 홈 어드밴티지죠, 뭐. 예, 민족 종교들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태백시하고 강화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태백시 천재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딱 보면 자, 천재라는데 이렇게 깃발이 높은 게 2개가 있어. 해와 달이겠죠. 그 다음에 빨간 게 해겠죠. 근데 뭔지 모르는데 그 까만색이 뭐 있네요? 뭐겠어요? 삼조거죠. 예, 그렇죠. 해니까. 그다음 달은 여기 노란 데기 보면 뭐 토끼가 방아 찍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고등학생들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고 이렇게 쭉 고등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들고 서 있는 거 있어. 깃발이 몇 개겠어요? 28개. 그 등에 잘 보면
검정색도 7개 있고 빨간색도 7개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저 청룡백호 주작 현무 한 방향당 7개씩이니까 7, 4, 28. 이게 천재를 지내는 정석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도 흐뭇하지요, 뭐.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이해관계는 없는 행사죠. 그러니까 그래도 요렇게 우리 천재가 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선 그러니까 이 우주가 뒤에서 딱 받쳐주는 여기 이분이 우리 민족의 통치자예요. 우리 임금님은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통치자들 뒤에 역사를 통해서 뭐가 있어요? 별거 없어요. 독수리 큰 거밖에 없어. 왜냐하면 로마에서 워낙 독수리가 대박이 나갔고 다 그냥 잘 생각해봐. 러시아도 독수리, 미국도 독수리, 다 독수리예요. 거의.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우주를 상징으로 한 이런 일로로봉도를 갖게 됐다는 거죠. 자랑스러운 거죠. 더 자랑스러운 거는 우리 10,000원짜리 일로로봉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와 달과 오봉도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우리 세종대왕님이 우리 10,000원 지폐에 들어가 있어요. 그 우리는 해와 달이 들어간 지폐를 갖게 됐죠. 그 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제가 긴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이름은 꼭 좀 외워야 돼요. 생각해봐. 땅 지도가 있고 하늘 지도가 있는데 대동여 지도는 다 알잖아. 근데 왜 하늘 지도의 대표적인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왜 몰라요? 외우기 쉬워. 천상열차 그러면 은하철도 999 같잖아, 그지? 사실 한자로는 그런 뜻은 아니고 한자로는 하늘의 그림을 열차 순서대로 분야별로 그린 그림 그래. 근데 내가 그 하늘의 지도라고 표현해서 혼돈하기 쉬운데 천상열차 분야 지도할 때 지자는 땅지자가 아니에요. 예. 여기 갈지자라 그래? 보여요? 뒤는 안 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최소한도 이름은 좀 알아놓으세요. 이 8글자만 또박또박 대도 너무나 신통해 보여 애들이. 대한민국 청소년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청소년들은 이것만 애우고 있어도 언젠가는 어디 퀴즈 프로에서 덕볼 수도 있고 언젠가 덕볼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칭찬도 들을지 몰라. 어이 그놈 똘똘하네. 그리고 하나 더 이따가 내가 얘기하는 오성치루까지 알고 있으면 정말 훌륭한 어린이가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경북 영천시와 청성군 사이에 이쪽이 영천시고 저 뒤가 청성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1.8m 망원경이 요 안에 있어요. 이게 1.8m 망원경의 모습이에요. 1.8m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들어있는 그 거울의 지름이 1.8m라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지만 내가 정말 속상한 게 이 세계 100등짜리야. 100등짜리 거의. 우리가 하늘의 후손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제일 조그만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몇 년 뒤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을 미국, 호주하고 같이 갖게 돼요. 25m 망원경 갖게 돼요. 지금 안데스 산맥에 세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 10,000원짜리에는 이 망원경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 뒤는 천문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국보 228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고 국보 230호 혼천이 그 혼천 시계 위에 올려 있던 혼천이가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금방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 금방 보여드린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 10,000원짜리 많이 쓰기만 하지 이게 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 여기 오신 청소년들은 꼭 기억하기 바래요. 예. 우리 10,000원짜리는 어른들 말로 부적이야, 부적. 온 국민이 이거 다 지갑에 몇 장씩 넣고 다니니까 이제 우리나라 잘 될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확대해 보면 북두 칠성이 톱니바퀴부터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북두 칠성이 원래 북두 팔성이에요. 근데 요 별이 안 보여요, 잔별이. 요 별을 보려면 아주 깜깜한 데 가서 그다음 시력이 좋아야 돼요. 시력이 저 1.25는 돼야 돼. 1.2나 1.5는. 그럼 요 별이 보여요. 요 별의 각 이름이 전부 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 이름을 지었는데 요 별 이름이 개양성이야. 근데 내가 왜 개양성을 가르쳐 드리냐면 선덕여왕이라는 연속극을 보면 개양성이 나와요. 그 선덕여왕 연속극에 쌍둥이 공주가 왜 쌍둥이가 나오냐면 요 별이 쌍둥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연속극 볼 때마다 작가가 참 통찰력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지금 일본하고 중국도 지금 이걸 차세대 망원경 계획을 못 세웠어요. 확정을 못 했어요. 우리가 먼저 신나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한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미국 호주 공동 망원경인데 이게 지름이 25m예요. 그래서 요게 사람이에요. 사람 보여요? 예.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몸매가 좋아요. 사람이 여기 있어. 그래서 상상을 해봐요. 한 15층 건물 높이 정도 돼. 난 이거 밤에 자다가 중간에 깨서도 난 웃어 좋아갖고, 예. 이 상상을 이렇게 해보고 난 빨리 완성돼서 세종대왕님한테 자랑해야지. 이제 우리 세계적인 천문학 국가가 됐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어디 이번에 킵손 박사가 온 걸 기고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블랙홀을 제일 잘하는 국민이 어딜까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지 뭐. 왜냐면 어떤 나라가 블랙홀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40분 동안 아침 방송 다 끊고 생방송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하면서 집단 지성이 올라가면서 나라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우주 시대에 살고 있질 않아요. 우주 음악이 있어요. 우주 미술이 있어요. 우주 영화가 있어요. 우주 공원이 있어요. 맨 아이들이 전부 다 폭력 영화나 보고 어른들 막장 드라마나 보고. 그러니까 그게 좀 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만나면 맨날 백인 어린이가 만나. 우리 한국 어린이가 외계인 만나는 장면이 나오면 우리가 봐도 이상해. 우리가 바보가 돼가겠는 거죠. 이게 지금 웃으시는 웃음이 이제 실소라 그래. 웃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저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CIA나 FBI 요원이 외계인을 추적해야지 우리 국정원 우리 직원이 추적하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나중에 영화 감독이 돼도 그 시시한 이런 뭐 그런 영화 만들지 말고 역사를 바로잡는 영화, 외계인을 만나는 영화, 한국판 스타워즈, 한국판 인터스텔라를 만드세요. 오히려 청소년들은 더 즐거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나 우리 세대들은 그동안 나라가 가난해서 일단 잘 사는 나라 만드는데 다 청춘을 다 바쳤었어요. 청소년들은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천문학자가 되면 이거 여러분 거야. 여러분 1조 원짜리야. 여러분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억울해 죽겠지. 난 만들고만 끝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좀 보여줘. 뭐 우주 끄트머리는 어떤가. 뭐 지구랑 똑같은 행성이 있나.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데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 정체가 뭔가 다 노벨상 거리입니다.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하게 만드는 게 현재 우리 천문학자들의 사명이고 우리 어른들이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주를 알면 문화도 창조해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나라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좋은 일을 당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봉투에다 이렇게 돈 넣어서 이렇게 서로 모아주는 거 많이 봤죠? 그 우리나라 고유 풍습이야. 근데 잘 보면 어른들이 4만 원, 6만 원, 8만 원 넣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 어디 법에 없어. 법에 뭐
짝수를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왜 그러냐? 우리는 저 1357 그 하늘의 숫자를 천수 13579를 우리가 숭앙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명절이 내가 좀 천박하게 표현하면 1땡 3땡 5땡 7땡 9땡이야. 청소년들한테 좀 미안한데 무슨 뜻이냐? 음력 1월 1일 3월 3일 아니 기억하기 좋으라고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이 우리나라 명절이에요. 그 1월 1일 설날 3월 3일이 삼진날 5월 5일이 단오 7월 7일이 칠석 9월 9일이 중양절이야. 2월 2일 4월 4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서로 이렇게 부주한다 그래. 그럴 때도 짝수로 넣질 않아요. 그래서 개천절이 10월 3일이고 음양 5행 1월 5행이 있고 칠선녀가 있고 하늘이 구천인 거야.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바둑을 아무리 잘 둬도 구단인 거예요. 10단은 없어요. 예. 가끔 텔레비전 보면 뭐 이상한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한번 13단 뭐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뭐 그럼 뭐 27단 뭐 35단 망랑하게. 예. 구단이 끝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강릉시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5월 5일 단오를 갖다가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땅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7땡 7월 7일은 왜 내버려둬? 음력 7월 7일은 견우어 직녀가 저 만나는 그 인류의 영원한 숙제 사랑이 주제인데 그래서 내가 대전시에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대전시 여기 엑스포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빨간색 파란색이잖아요. 뭐 저 송도에 있는 다리를 오작교라고 우길 수는 없는데 이건 마침 빨간색 파란색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오작교라고 우기게 되면 이 갑천이 은하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전시는 역사가 짧아서 예. 제가 대전 사람인데다가 대전시는 역사가 짧아서 시 축제가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쨌든 올해 가면 10년째일 거예요.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좀 더 재밌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주를 알면 문화도 창조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광역시의 축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남은 시간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개국.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개국이란 뜻은 뭐 조선의 개국, 신라의 개국 해도 말은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면 나는 천문학자니까 천문 기록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한자가 2번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이건 무진 50년 오송 7후라고 읽어요. 환단곡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도 저 거의 한 뭐 10몇 년 전까지는 저 환단곡이라는 책이 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 깊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환단고객을 100%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난 그 부분은 믿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애매한 상태예요. 환단고기를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100%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소신껏 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환단고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이 BC 1733에 무진 50년 기원전 1733년에 오성이 수금화목토가 취합한다 이런 뜻이야. 모였다. 루라는 별자리에. 이 한 줄 기록이 그 환단고기 그 많은 글 중에 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환단고기가 이게 완전히 저 누가 하나 그냥 소설처럼 쓴 이게 판타지 소설이면 이게 맞을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국사를 어떻게 배웠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광복 70년이 됐어요. 35년간 식민살이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단군 신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민족이 어디 있어요. 보면 BC 2333에 원래는 조선이에요. 고조선이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고자가 옛날이란 뜻이거든. 누가 나라 세우는데 야 우리 나라 이름을 저 옛날 조선이라고 하자. 누가 그랬겠어요. 정당 만들 때 저 우리 구공화당이라고 하자. 우리 누가 구민주당 이름을 줘요. 뭐 신민주당 뭐 신공화당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조선이랑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고자가 붙은 거죠. 혼돈하기 싫으면 단군 조선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주몽이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블랙홀이에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내가 배운 거라고는 저 지도에다가 맨날 저 낙랑군 뭐 현토군이 어디냐 진범군 이거 찍는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요거 찬스다. 요거 단군이 고조선 건국하는 거를 신화라고 해버리면, 신화라는 것은 역사가 아니란 뜻이죠.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니까 실제 인물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신화로 바꿔버리면 우리나라 역사가 2000년이 날아가 버려요. 그 일본보다 짧아. 근데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일본이 역사가 더 길어야 지네가 권위가 서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기네 종주국 아닙니까? 그런데 막말로 하인이 주인집을 지가 이제 주인을 하인 만들고 지가 주인하는 신보인데 역사가 길으니까 걸렸는데 요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단군을 신화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서기보다 짧으니까 이제 그 일본의 그 대동아 공영권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내선일치라든가 그런 모든 사상의 역사가 다 뒷받침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오성치루, 자 내가 뭐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 다음에 오성치루란 말을 기억하세요. 오성치루를 천문학적으로 검증할 수만 있다면, 비록 4000년 전 일이지만 그걸 천문학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다면 천문대를 가진 나라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천문기록은 천문대가 남기는 거거든. 우리가 국사 시간에 고조선 시대에는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 이렇게 배웠어요. 날고기 먹은 사람들이 별은 왜 봐? 어떻게 천문 관측을 하냐고. 그러니까 국사학자님들은 문헌이 없으면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는 천문 프로그램이 있어서 돌려보면 돼요. 오차는 점점 커지지만 만년 전 것도 거의 맞출 수 있어요. 오차는 점점 커져요,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 천문대를 가진 나라가 존재한다 그러면 조선은 위대한 고대국, 임금이 있는 왕권 국가, 고대 국가죠. 그래서 내 후배 천문학자 두 사람이, 나대일, 박창범 두 후배가 논문을 썼어요. 나대일 박사는 요절했어요. 아까운 후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천문학과 후배인데 너무 아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대일, 박창범 두 박사가 1993년에 벌써 20년 됐어요. 그 단군 조선의 기록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에서 그걸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천문 기록이 있어서 컴퓨터 돌려봤더니 맞더라 이겁니다. 다른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논문으로 하는 걸 믿으시겠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루머를 믿으시겠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기분 나빴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건 우리 조상들 옛날에 다 손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그래서 40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예상을 해서 집어넣은 거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이거보다 더 오래된 4500년 전 오성 기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오성 기록이 이게 몇백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불규칙해요. 어떨 때는 1년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몇십 차례 일어난 거를 우리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황보승 회원이 대구 지부장이에요. 학교 선생님이야. 열심히 찾아갖고 오성치루 현상이 천문학적으로 적어도 몇십 번 있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옛날에 한 번 있는 걸 계산해서 집어넣었다는 건 완전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몇십 번 다 들어가야 되게, 그게 거짓말하면 들키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천문학은 좀 아는데 천문학자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근데 오성치루는 이제 그러면 이걸 증명하는 게 어렵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PC를 하면 돼요. 여기 저 PC 있네. 이걸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저 뭐 몇만 원짜리부터 몇십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성능이 다 조금씩 달라요. 문방구에서도 팔어. 그거 다 하면 돼요. 1시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사기만 하면. 여러분들 사용법 금방 알면. 그러면 자, 이거는 제일 좋다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걸 돌려보니까
BC 1734 7월 12일. 이건 지금 달력 기준이에요. 1년이 틀리네. 1733이라고 그랬는데 아까는 BC 1733은 고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6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렇잖아. BC 2333 빼기 1733 600이잖아.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달력이 뭔지 알 게 뭐야. 1월이 언제 시작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옛날에는 지금 1월 1일 양력에서 1월 1일은 되게 웃기는 날이에요. 이게 춘분도 아니고 하지도 아니고 추나추동 봄이 시작된 날도 아니고 이건 정말 웃기는 날이라고 양력은.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가 들러붙는지는 그건 1년 오차는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쨌든 이 BC 1734 7월 12일 날 컴퓨터를 돌려보면 저녁에 해가 지자마자 여기 쩌르륵 행성이 모여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잘 그림이 안 보이, 숫자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쁘게 다시 고쳐놨어. 그러니까 달은요 하루에 약 한 13도씩 동지네요. 그러니까 껑충껑충 뛴다고. 그러니까 달은 이틀이면 이탈해 버려요. 그러나 요 5개 오성의 이 대형은 보름이 넘어도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장마철이라고 하더라도 보름 내내 비 옵니까 장마라고? 안 놓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오성 7호가 며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7월에 5개 행성이 모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그때 나델 박창범 논문에서 약 500년간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한 번 더 있더라. 그래서 BC 1950년인가?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200년 앞에 하나가 더 있었다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기가 한 몇백 년 되나 보다 하는 편견이 생겼어요. 그 기록은 맞으니까 오성 7호가 몇백 년에 한 번씩 벌어지나 보다 이렇게 편견을 갖게 됐고 나도 강의를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다 찾아낸 걸 보니까 주기가 200도 됐다가 50도 됐다가 이게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불규칙해. 근데 그러니까 오성 7호 이후로도 몇십 번이 있습니다. 최소한 40-50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작이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오성 7호는 이렇게 달과 해 사이에 이렇게 마치 주옥처럼 이렇게 쭉 꿰는 모양을 제일 선호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걸 그림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달이 중간에 껴서 더 이쁜 걸 썼는데 이제는 해와 달 사이에 쪼르륵 이렇게 목걸이처럼 꿰 있는 요거를 저도 이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여기서 처음으로 오늘 강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자, 그럼 환단국의 내용은 이런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저는 과학자라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 제가 만약 교회 다니면은 성경에 보면 우주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제가 교회 다니면 그걸 믿어야죠. 다만 제가 과학자니까 이 6,000년을 어떻게 더 현대과학하고 일치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그게 창조과학이죠. 뭐 마찬가지로 환단고기는 우리 민족 종교에서는 민족 종교 입장에서는 구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당연히 환단고기를 믿어야 신봉해야죠. 구약이니까. 그러나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제가 바깥에 강연 나와서 우주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해야지 6,000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환단고기를 해석하는 제 입장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럼 적어도 뭐냐, 환단고기가 쓰레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황당고기 뭐 그다음에 여러분 내 이름 한번 검색해봐요. 욕도 많이 해놨어. 환빠 박석재 아저씨 막 별놈 욕을 다 해놨어요. 근데 화가 나기 전에 슬퍼요. 아이고 얘들 어떡하나 이거. 아니 세상에 자기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도 없고 자긍심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유지해요. 근데 내가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정리할게요. 환단고기가 쓰레기가 되면 당장 우리나라 국기가 중국제가 돼요. 우리 국기를 만든 사람이 태오복희인데 중국 사람들은 태오복희가 신입니다. 신. 만일 복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태오복희 씨를 배달국 사람이라고 쓴 문헌이 환단고기밖에 없어요. 환단고기 안에 삼성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치우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 김한민 감독의 명량 봐봐. 이순신 장군이
환자, 우리 환국할 때 환자 그 밑에서 딱 저 치우한테 죄를 지내고, 그다음에 일본 배를 파쇄할 때 앞에 치우상이 가서 받아버리잖아.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멍청해서 합참같이 제일 높은 부대를 치우부대라고 해야 맞아요 지금. 그 우리 전투의 신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붉은 악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환단고기가 쓰레기가 되면 붉은 악마가 중국 응원단이 돼야 돼요. 알고 얘기하는 거 알고.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게. 환단고기가 쓰레기다 이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모르고 애들 청소년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야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도 이게 바로 잡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 들어서 아 인생이 짧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바로 잡히는 걸 보고 죽고 싶거든. 그래서 모르겠어요.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계속 이게 옳다. 내가 학자적인 양심으로 봤을 때 오송치루는 틀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환단고기는 완벽하게 거짓이냐? 아닙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이걸 다 지어냈다면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두껍고 글이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 거를 쉽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해. 외국 거는 그렇게 존중하면서 우리 거는 그렇게 무시하는 그 이상한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거 망조예요, 망조. 그게. 남의 부모님은 어려워하고 내 부모님은 학대하는 놈하고 뭐가 다른가 그게. 세상에 그렇게 머리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IQ가 100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완벽하게 진실이다. 종교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믿어야 되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소한 일부는 진실이다. 수많은 진실의 파편이 거기 박혀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필이라는 일이 있어서 쓰레기다, 의서다 이런 말을 해요. 가필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복사기가 없으니까 옮겨 적었을 거 아니에요. 옮겨 적는 사람이 보태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그걸 가필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가필 없는 경전이 어디 있어요? 나는 파피루스도 가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옮기는 이상은 최소한 오탈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그 소중한 문화를 읽는데 그걸 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그 버리냐고요. 그건 조국을 버리는 겁니다. 최후의 하나까지 찾아봐야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정말 우리나라에 그 희망을 주는 그런 국사책입니다. 막말로 누가 하나 다 지어냈다 하더라도 그냥 지어냈겠어요? 뭘 보고 베꼈겠지. 뭔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는. 그것이 우리 민족의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단고기 역사는 가만히 있어. 원래 시간이 5시까지인데 한 10분 정도 충분히 더 하셔야 됩니다. 10분? 예. 아니면 뭐 충분히 여유 있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 글쎄 저도 나 그냥 오긴 왔는데 난 1시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할까요?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저 민주국가니까 다수결로 합시다. 자, 계속 그만할까요? 그만할까요? 자, 계속 할까요? 손 들어보세요. 예. 자, 그럼 뭐 좀 한 대까지 할게요. 예. 나 강사료 더 안 줘도 돼요. 예. 그래요. 어떻게 하다 맙니까? 예. 근데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 환단고기 역사는 환국 배달국 조선이 있어요. 그래서 BC 7197부터 3897까지 3301년 동안 7명의 환인이 다스린 환국이 있고 BC 3897부터 BC 2333까지 18명의 환웅이 다스린 1565년간 계속된 배달국이 있고 그 다음 BC 2333부터 238년까지 2096년 동안 47명의 48이야 47이야 47명의 단군이 통치하신 조선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신화라고 하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지. 앞에 거는 완전 SF라고 지금. 근데 제가 금방 나는 이제 조선을 믿어요. 왜? 오송치루가 있으니까 최소한. 그러면 또 대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에이 이거 중국 기록 뺏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가 반말년 역사 하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반말년이면 5천이란 얘기야. 만의 반이니까. 고조선은 2000년간 계속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가 축구라면 전반전은 고조선인 거야. 배달국 되면 뭐 후반까지 넘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전은 우리가 대륙을 통치한 거예요.
아니 식민사학에서도 고조선 영토가 대륙에 있다는 걸 숨길 수는 없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이 안 가려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역사 이해하는 법은 간단해요. 전반전은 우리가 대륙을 통치한 거고 후반은 못한 거야. 주몽이 나온 거는 후반 초반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럼 배달국은 믿을 수가 있느냐? 요즘 뭐 맨날 뭐 배달의 민족 어쩌고 하는데 배달이란 말을 선전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씁쓸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배달은 아니죠. 예. 근데 일단 개천절부터가 우리가 왜 10월 3일로 정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명확히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할 줄 알면 이걸 실수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개천 1565년 음력 10월 3일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했다. 요거는 내가 딱 따온 게 아니라 제가 정리한 거예요. 문장이 길어서. 그러면 여기 한국말 할 줄 알잖아. 개천 1565년이 단기 1년이란 뜻이에요. 개천 1565년에 조선이 건국됐으니까 그게 단기 1년이란 얘기야. 그러면 개천 1년은 뭐야? 개천 1년은 1564년 전에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단군이 개천절의 주인은 단군이 아니라 환웅이란 말이에요. 개천 1년은 환웅이 내려온 거야. 환웅이 통백우사 운사와 함께 삼천의 천손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시에 도읍한 것이 개천이란 말이야. 그래서 개천하고 나서 1565년이 되던 해 음력 10월 3일 왕검이란 단군이 아사달에 하얼빈에 도읍을 한 것이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천 1년이 환웅이 내려온 게 개천이지 어떻게 단군이 날아서는 게 개천입니까?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개천절의 주인공은 단군이 아니에요. 일단 금방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럼 배달국은 난 조선은 뭐 믿어 의심치 않고 배달국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게 금방 개천 설명했죠. 천부인이라고 들어봤잖아. 천부인. 그러니까 환인이 마지막 주일이 환인이 환국에서 반고가 너 내려가 너 중국 세워. 그 사무이산에 내려간 거고 환웅 서자부 환웅은 저 그쪽 태백산에 가서 너는 나라 세워. 그게 우리나라가 된 거예요. 조건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자꾸 왜 한국이 우리만의 조상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계하고 저하고는 다르죠. 그 주장을 내가 왜 하냐면 중국도 그 환국을 지네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반고는 빈손으로 내려왔고 우리 환웅은 천부인을 주셨잖아. 천부는 천부와 인인데 천부가 총동 검 방울 거울이잖아요. 인은 도장이란 말이죠. 옛날에 무슨 도장이 있다니까. 도장 나왔는데 뭐. 옛날 홍산 문명에서 도장이 나왔거든. 옥도장에. 그러니까 천부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우리가 큰아들 정도로 물러나면 어떨까. 왜냐하면 환단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왜 싫어하냐면 이건 뭐 우리 민족이 다 해먹었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뭡니까. 일단은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환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공통 문화로 양보해도 우리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환단고를 공격하는 사람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끼리만 뭐 자꾸 주장하면 뭐 합니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수정된 환단고기는 불가피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대신 더 합리적이고 더 설득력 있게 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다음에 천부경은 우리나라 우주론이에요. 한자 81자로 깔끔하게 정리된 우주론이에요. 지금도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그 다음에 천부경은 최소한 배달국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개천사상이 민족정신이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 공통정신이 뭐냐. 우리나라가 그래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 공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 5가지를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이념, 어느 당을 지지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종교, 강의 가서 무슨 교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안 부릅니다. 이념, 종교, 학연, 지연, 빈부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우리나라가 4분 5일 돼 있다니 갈갈이 갈라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속 시원히
터놓고 말을 못해.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뭐 어떤 뭐 A라는 종교를 믿는다. 그 B라는 종교를 믿는 며느리가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쫓겨나와. 이게 무슨 단일 민족이고 이게 무슨 그거야. 그러니까 국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그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여러분들 한번 자기한테 물어봐. 여러분들 한국산 공통 정신이 뭡니까? 3.1 정신이야? 나 3.1 정신 없어요. 새마을 정신이야? 충무 정신이야? 나 뭐 충무공 존경하고 뭐 김만민 감독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몰라요. 충무 정신이 있지는 않아. 옛날에 우리 마누라가 열흘 넘게 출장 가면서 나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하길래 나한테는 그래도 아직 라면 13개가 남아있다 뭐 이런 농담을 한 적은 있지만 그럼 뭡니까 대한민국 공통정신이 없어요 지금. 뭐 명품 애용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아마 공통정신이. 예, 저 공항에서 그 면세점 가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의 공통정신은 개천사상이에요. 본인이 부정하든 안 하든 개천사상이 다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부주할 때 짝수를 안 내는 것도 개천사상 때문에 그래요. 여기 청소년들은 좀 이르고 여기 성인 어른들 나중에 나이 더 들면 뭐 되고 싶어 합니까? 다 동양화 속의 초당의 그 노인 되고 싶지. 신선이 되기 전 단계. 그게 우리 도교나 모든 그 가는 방향이에요. 그게. 본인이 부정해도 거기 잠겨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천사상은 우리 민족의 마지막 공통분모예요. 개천사상이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인가 이라크하고 20살 아래 축구하면서 승부차기 들어갔어요. 그 젊은 애들이 얼마나 떨려요. 그 승부차기 앞두고. 이라크 애들은 모여서 전부 기도하더라고. 그 나라는 국교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중에 셋은 교회 다니고 셋은 절 다니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모여서 그냥 야 우리 잘하자 뭐 그렇게밖에 더 했겠어요. 기도하고 덤비는 애들하고 같겠습니까? 그때 우리 민족의 유일한 공통은 뭐예요? 하늘이 도울 것이다 해야 돼요. 자 하늘은 도울 것이다. 하늘은 도울 것이다. 따라하러 간 게 아닌데 제가. 예, 하늘이 도울 것이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저 자신도 그렇게 살아요. 내 자신도 뭘 하고 나서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어요. 청소년들 어려운 말인데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요. 하늘이 정해주는 거예요. 대통령이요 하늘이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서 죽으라고 뭐 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될 사람은 돼요. 물론 거기서 하늘이 국민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하늘을 숭앙하기 때문에 공통정신이 개천사상이에요. 내가 이따 마무리 해줄게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정도 더 하면 돼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예. 난 밤새 하려도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합시다. 나도 집에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다음 배달국에 2명의 우리 조상이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우복희하고 치우천왕이에요. 이 두 분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조상이에요. 이 두 양반을 뺏기게 되면 우리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못 돼요. 그래서 복희는 치우는 18명의 그 환웅 중에 14번째 환웅이에요. 한마디로 중국을 그때 중국이 없었죠. 서토란 말도 떠오르는 단어, 쉽게 떠오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도 한참 찾아낸 거야. 서토를 정벌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서토에 설치한 왕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그쪽 대륙을 정벌하려고 행정수도를 대륙으로 옮긴 천왕이라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뭐 황제 헌원하고 뭐 그런 얘기는 뭐 읽어보면 나오고 한마디로 그런 분이다. 복희는 음양오행 우주를 만든 동양의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음양오행 우주는 동양에 답니다. 동양에. 그래서 근데 그 배달국 사람이라는 거죠. 이 두 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한쪽에서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살면 돼요. 나라다운 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치우란 단어 치읓자도 안 배우고 다 졸업합니다. 단군 신화라고 배우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너뛰어서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전설의 시대다 어쩌다는 사망 오제가 이게 우리 배달국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달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면은 우린 역사가 계속 된 거고, 한국을 우리 역사를 안 본다 하더라도 배달이 이게 개천이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한국의 개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민족의 그거는 개천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때부터 우리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중국은 전설의 이 사망오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망오제가 배달국 사람이라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복희는 5번째 태우의 천황의 막내 아들인데 천황이 못 됐어요. 근데 워낙 똑똑해. 음양오행우주를 만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서토로 가서 서토를 어려운 말로 교화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사망오제 중에 사망의 으뜸이 태오복희예요. 사망이 중국에서 신처럼 모시는 태오복희, 염제신동, 항제헌원이에요. 근데 다 배달국 사람이 분명한 게 시기가 맞아요. 중국은 자기네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 역사가 하나라예요. 그래서 자기네 화하족이라고 불러. 그 이전에는 다 오제 마지막이 요순 시대 하는 요순이거든. 그러니까 사망 오제가 소, 전욱, 제곡, 요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순은 전설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달국에서 다 간 거죠. 갔다기보다도 배달국이 거기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걸 식민사학 배워가지고 그냥 고조선도 우이만이라는 놈이 와서 결국 식민 통치했고, 남쪽은 임나 일본이 통치했고, 원래 식민지 체질이고 너희는 원래 그런 연약한 놈들이야. 그렇게 교육받은 거를 대대손손 물려받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과학자지만 어떻게 안 났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천문 기록도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길에 들어서더라니까요. 저절로.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 오더라니까요. 어려운 말로 바둑에서 외길 수순이라는 게 있는데, 바둑 두다 보면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십몇 년 전만 해도 내가 나이 60에 가까울 때 내가 뭐하고 살지 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나 너무 행복합니다. 국민들한테 나름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떳떳한 거죠. 그래서 근데 오성치료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 더 발견됐어. 오성치료 고조선보다 500년 전께 제가 한 2주 전에 프리미엄 조선에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썼다니까는 줄줄이 나올 줄 알았다. 하나만 있을 리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다 어안이 봉봉해.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지금 내가 기자들한테 몇 번 설명했는데도 하나도 안 받았었더라고. 뭔지 몰라요 지금 이게. 근데 이거는 환단고기도 아니야. 환단고기 안 믿으려면 이거 믿으라고. 천문유초는 세종시대 이순지가 쓴 천문학 책이에요. 거기에서 아까 내가 소전욱 제국의 두 번째 전욱시대 1월 5성 개합 제자. 그래서 전욱시대, 전욱 이름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소호 금천 전욱, 이게 소호 전욱 제국하는데 소호 금천 전욱 고향. 그래서 그 시대에 갑인년에 5성이 모였다는 기록이 이순지 천문유초에 있어요. 이순지는 천문유초를 다른 책을 보고 쓴 거예요. 그 다른 책이 뭔지는 몰라. 다 없어졌지만 천문유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BC 2467이야. 해 이름이 갑인일 때 갑작을 초하루 아침에, 근데 동지가 안 맞더라고. 한밤중에 해와 달 5성이 자방에 합하였다. 탁 돌려보니까 3년 틀려요. BC 6. 근데 이 앞뒤로 거의 없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지만 몇십 년씩 건너뛰기 때문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오성치료 못 보는 것 같아. 내년에 오성이 모이는데 굉장히 크게 모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여. 그러니까 쉬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설프게 모인다고. 근데 죽을 때까지 오성치료가 없더라고. 내가 계속 컴퓨터 돌려보니까. 아직 근데 이건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건 편집하세요. 예. 근데 그 돌려보니까 달하고 해 사이에 저렇게 꿰네. 이게 요렇게 여러분들 내가 황보승 선생이 박사님 이런 거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볼게 기다려 하고서 컴퓨터를 돌리는데 2467 딱 때리니까 안 나와 이게.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2467이 안 나와. 근데 근처 이제 샅샅이 뒤졌죠.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이제 나오잖아. 얼마나 이뻐요. 나오잖아. 그럼 자 나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소전욱 제국 사망오제도 전설이 아닌 거야. 역사인 거예요, 역사. 그러면 배달국이 더 확실히 증명되는 거죠. 그쪽은 다 배달국 이주민인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킵손이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역사 300년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10,000원짜리 다 끝내갖고 아까 여러분들 강의한 거, 자 전상열차 분야지도 혼천의 그다음 좀 창피하지만 1.8m 망원경. 그 대신 너 알잖아, 킵 알잖아, 그 사모님 캐롤리 헬스클럽 친구 웬디랑 나랑 한 게 GMT 25m잖아. 그게 나야 다. 그래. 참 세상 좁아요. 내가 그 미국의 웬디 프리드만이라는 그 천재 여성 천문학자가 25m 망경 제안해가지고 한국이 껴들어서 같이 했는데 그 웬디가 그 킵슨 박사 사모님하고 같은 헬스장 다녔죠.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4,500년 전에 오성 이게 모임 있다 하니까 킵슨이 입을 쩍 벌리네. 예, 그래서 모르죠. 나중에 웜홀 갖고 그리 가서 그 관측한 그걸 우리 학생들이 소설을 쓸지. 아주 즐거운 시간 기다리자. 자, 좀만 참으세요 이제. 자, 괜히 살살 가방 싸면서 분위기 잡지 마. 자, 끝낼 때 딱 끝낼 테니까. 자, 그래서 이게 각이에요. 각자리, 처녀자리 스파이카 옆에서 보여. 그런데 이건 어차피 틀려요. 왜냐면 아까 오성치루도 그 루도 정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4,000년 전에 28수가 지금하고 달라요. 내가 봤을 때는 같을 리가 없어요. 이 오성치각의 각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잘 보세요. 이게 한 사람 그림 아니에요? 다 그린 사람이 같은 사람이잖아. 봐. 이 그림 자체가 어디 갔어? 요거 싹 뒤집어서 그린 거잖아. 그죠? 누가 그렸겠어요? 제가 그린 거예요. 예, 동아일보에 발표할 때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이거 편집하세요. 한국 아마추어문학회 제공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 나는 지금 그래서 오성치로 가지고 이만큼 환단곡이나 이런 게 바로 잡혔는데 앞으로 얼마나 바로 잡힐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진실은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제 다 했어요. 그다음에 복희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건 우리나라 것도 아니에요. 중앙아시아 양탄자야. 보니까 복희는 여동생하고 여와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봐. 컴파스하고 자를 들고 우주를 창조하잖아 지금. 신이라니까. 그래서 그 복희가 만든 태극기가 이거예요. 원래 8태극이야. 그래서 이게 이 네 개가 천문이고요. 이 네 개가 지리예요. 그 천문사계, 지리사계를 이해하는 걸 천문지리 무불통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고종 황제께서 참 영명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라 넘어가지만 야 박영효 너 이번에 일본 갈 때 이거 우리나라 국기라고 이거 들고 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걸 들고 가는데 일본 옛날에는 배가 일본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니까 영국 제임스 선장이 이거 일본 가도 많고 중국 가도 많아. 이거 너희 나라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4개 빼. 그러니까 지리가 4개 날라가요. 그게 이거야. 여태 우리나라 국회 설명한 거야 나는. 근데 우리나라 상당히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 국기의 내력을 아는지 난 궁금해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하는데 뭐가 자랑스러운지 난 아는지 궁금하다고. 5,500년 된 국기예요. 복희가 만든 지 5,500년 됐어. 비록 4개가 빠지긴 했지만 전 세계 1,000년 된 국기가 어디 있어요. 1,000년 된 국기도 없어 지금. 이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제가 과학자로서 굉장히 뭘 억지를 부리고 뭘 과장을 했습니까? 이런 걸 발견하는 순간 난 너무 이 땅에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조금만 북쪽에서 태어났어 봐. 끔찍하지. 뭐 고사포로 맞아 죽고 그러잖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빨리 남북 통일하고 먼 미래일지 몰라도 만일 중국이 분열하게 되면 고토까지 회복을 해야죠. 우리 청소년들은 고토를 잃어버리면 잊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언제부터 반 쪼가리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근데 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냐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중국은 복희 묘소가 4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금박을 황동을 입히고 다 됐어요. 여기 지금 팔개를 들고 있잖아. 근데 태어난 곳이 없어요 중국에. 당연하지 건너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백두산 쪽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래서 결국은 다 그쪽에 그래서 중국을 갖다 진화라 그래. 진화. 지자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 글씨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하나 써야 되겠네. 이 지자예요 진화. 이게 가지잖아요 가지. 본부 지부할 때 지자야 지부. 차이나는 지네 스스로 가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복희묘소는 동쪽에서 동이족에서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그 사망오제나 그러니까 이때 유라시아 대륙 동쪽부터 그쪽에 사망오제까지가 전부 배달국인 건 거의 그 위성 국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산동선 태산 입구에 자기 동네 자자가 보라색 자자거든요. 자금성 할 때 자자야. 황제 색깔이야. 그러니까 황제의 기운이 동쪽에서 왔노라 이렇게 많이 떼어냈지만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건 아마 복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황제라는 명칭은 황제 헌원이 중국에서 처음 쓴 게 아니라고요. 사마천의 사기에도 치우는 구려의 배달국의 천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뺏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 오랑캐가 돼서 동이족으로 와 있는 거예요. 동이족이란 말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이 자가 한자로 우리 옥편에서 오랑캐 이자로 나와요. 옛날 개그 프로에 오랑캐를 잡았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난 누가 오랑캐인지 모르겠더라니까. 우리 옥편에 동이족의 이자가 오랑캐 이자로 나온다니까. 우리가 오랑캐는 오랑캐를 붙이려고 할 때 이제이라고 하는데 그 이자가 동이족 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멍청하다니까. 그것도 안 바꿔놓은 거야 그동안. 왜?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역사에. 이제 와서 하려니까 이렇게 힘든 거죠. 이제 와서 하려니까 이미 식민사학이나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류에서 못하고 비주류에서 바꾸려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다음에 사상은 제가 5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됐어요. 자, 우리 사상 개천이에요. 개천은 천손사상, 홍익사상 다 같은 거예요. 우리의 선민사상이고 우리 민족 공통정신이고 우리나라의 개국이념이고 우리가 바로 써야 될 국헌이에요. 간단해요. 우리 누구냐? 천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홍익. 세상을 널리 이롭게. 그러니까 천손무리를 이끌고 오니까 호랑이 부족, 곰부족 있어. 이 지손이 있어. 지손. 땅지자를 써야지. 지손들이 우리도 천손으로 교화시켜 주세요. 우리도 문명 생활을 누리게 해주세요. 곰을 숭배하는 곰부족은 알아서 긴 거고 호랑이 토템 그 부족은 니네 뭐야 어서 와서 까본 거죠. 그때 호랑이 부족은 박살나고 곰부족은 뭡니까 그쪽에 웅녀군이라고 그래. 역사 책에 이렇게 나와요. 곰부족의 여왕을 환웅이 결혼해서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거를 식민사학자들이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로 바꾼 거지. 그럼 우리가 오늘날 신복감이 모자라서 농촌 청년들이 쩔쩔매는데 외국에서 신복감 뭐하러 들고 와요? 곰 한 마리씩 사갖고 쑥하고 마늘 먹이면 다 사람으로 바뀔 건데. 우리 신화 그러니까 단군 신화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돼요. 정말 그걸 어떻게 단군 신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그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바로 내가 이 프리미엄 조선에서 주몽인 후반전에 딱 축구 우리 역사 후반전에 와 보니까 이미 조선이 화족이 그냥 그 대륙 통치하던 고조선을 박살을 내서 한사군 설치하고 유민들 다 잡아다가 노비로 만드는 게 주몽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내 주장은 뭐냐? 지금하고 뭐가 달래? 북한, 남한 요 부족 국가 같이 몇 개 있고 저 또 유라시아 대륙을 떠도는 조선족 고려인 다 유민 아니야? 다 때려 합쳐서 난 21세기 주몽을 난 뵙고 싶단 말이야 했더니 이게 프리미엄 조선 조회수 1등이었어요. 나 그냥 기분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은 혼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자, 네이버에서 제 이름 치면 제 블로그가 나와요. 이건 좀 오래된 거네. 저 11시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네이버 캐스트에 내가 인터스텔라 올린 것도 조회수가 40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내 역사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맨날 일기예보 할 때 우리나라만 놓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큰 줄 아는데 가끔은 좀 이렇게 중국이랑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장한 나라예요. 요만한 나라가 이만한 나라보다 하고 맞짱 뜨잖아 지금. 저 아직은 우리보다 제대로 휴대폰도 못 만들고 차도 못 만들잖아. 우리보다 잘 못 만들잖아요. 그 우리가 반쪽아리는 정말 형편놈이 끌고 가고 있지만 뭐 언젠간 망하겠죠. 언젠가 망하겠지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록 지금 요 상황에 있지만 이만큼이 다 천선 문화권이에요. 하늘에 비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종교도 그렇고 토속 종교도. 그러니까 우리가 천선 문화의 종주국만 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기구합니까? 러시아는 내가 일부러 안 그랬어요. 뭘 또 해? 일본은 그냥 땅이 2배 큰 줄 아는데 바다가 이만큼 있어요. 바다가. 우리나라 요만해요 지금 영공이. 이거 일본 지도라 저 독도가 지낼 거라고 지금. 죽도는 무슨 얼어 죽을 죽도 이거 대나무 하나 두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걱정이 100년 지금은 그렇다 쳐. 100년 뒤 어떻게 100년 뒤. 100년 뒤 일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 이렇게 맨날 역사 시간에 뭐 해서 뭐 고려, 조선, 뭐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역사가 그게 끝인가? 역사는 계속 가는데 영토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왜 고토를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사상을 비록 지금 땅은 좁아도 우리가 환단고기 같은 걸 믿고 이렇게 역사를 바로 세우고 하면은 우리가 우월한 저 천선사상의 종주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우리가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무식하게 되면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잘못되면 다른 나라 식민지가 됩니다. 다 잘못되면 자꾸 저 한국 사람이 자꾸 백인인 척하고 말할 때마다 영어 섞어 쓰고 사대주의에 쩔어 살고 아니면 저 옆에 저렇게 큰 나라가 붙어 있는데 이 나라 여기서 여기 휘둘리다 보면은 어떤 운명이 기다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천사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번창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항상 학생들은 좀 처음 듣는 얘기니까 좀 어려웠지, 그지? 다 처음 듣는 얘기일 거야, 그죠? 이게 문제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